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열이가 갑자기 쓰러진 게 임신이 아니라 빙의 때문이었다면요? 사실 저도 처음엔 말이 되나 싶었는데요. 곱씹어 보니까 이거 진짜 말이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국 내피셜로 돌아온 내피셜러입니다. 오늘은 MBC 금토 드라마 귀국 7화를 앞두고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아주 강력한 내피셜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열이의 몸에 깃든 팔척기의 씨앗 이야기예요. 단서 1. 열이가 갑자기 쓰러졌고 살을 풀려면 귀신을 잡아야 한다. 6화 마지막에서 열이가 갑자기 쓰러졌죠. 7화 예고에선 살을 맞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건 그냥 병이 아니라 귀신에게 찍힌 거라는 뜻이죠. 과거에도 원자가 광증에 걸리거나 윤갑이 강철이에게 빙의됐을 때 다 이런 식으로 시작됐잖아요. 미궁 세계관에선 병이 아니라는 말은 곧 빙의의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열이 평범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신기가 있는 영매고 기운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죠. 이걸 단순한 탈진으로만 넘기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게다가 예고편을 보면 열이가 몸이 이상하게 무겁다고 호소하잖아요. 보통 이런 묘사는 드라마상으로 임신 떡밥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드라마 어디에서도 열이와 강철이 그런 관계였다는 묘사는 없었다는 것. 그러니 이건 정말 빙의의 전조로 해석하는 게 훨씬 타당합니다. 단서 2. 애체의 정체, 경기석 그리고 넙덕의 유산. 6화에서 드디어 밝혀진 애체의 정체, 바로 넙덕의 경기석이었죠. 그런데 넙덕, 단순한 무당이 아니었어요. 왕실과도 깊은 인연이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녀가 열이에게 이 경기석을 남겼다는 건 단순한 보호 차원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팔척기 같은 강한 악신이 깨어났을 때 그 힘을 봉인할 누군가 필요했고, 열이가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자라난 존재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넙덕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넌 나보다 더 큰 무당이 될 아이야. 그 말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예언이었다면 어떨까요? 단서 3. 열이와 강철이의 계약, 이건 진짜 운명이에요. 6화 초반 팔척기를 완전히 물리치지 못해서 강철이는 열이와의 계약이 깨질까 걱정해요. 하지만 열이는 단호하게 말하죠. 몸 주신 계약은 쉽게 저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의 관계는 단순한 목적 동맹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점점 깊게 얽히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의지가 오히려 팔척기에게 침투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는 건 아닐까요? 열이가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악귀가 깃들일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는 거죠. 단서 4. 이무기의 기운이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느껴져요. 이 대사 정말 중요했어요. 강철이가 말하죠. 네가 여기 있는데 다른 데서도 이무기의 기운이 느껴진다. 이게 단순히 동생 비비 때문이라고 보기엔 타이밍이 묘했어요. 바로 열이가 갑자기 쓰러지기 직전이었거든요. 혹시 그 기운이 열이 안에서 깨어나는 팔척기의 파편이었다면요? 그건 단순한 동생의 존재감이 아니라 열이 안에 깃들어 있던 저주의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철이 이어서 말하죠. 적당한 때가 되면 내 몸을 버리고 열이를 통해 신첨하겠다. 이건 열이가 비어있는 그릇이라는 암시일 수도 있어요. 신기의 통로이자 악귀의 봉인이자 새로운 재앙이 깃들 장소. 추가적으로 열이는 태생부터 특별한 운명을 지닌 인물이에요. 지금까지 드라마에서 여러 번 떡밥이 흘러나왔죠. 어릴 적부터 열이는 사람들의 미래를 맞추고 살인자의 행방을 짚어내며 큰 무당이 될 운명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넙덕이 죽고 나서 열이는 무당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애체 장인으로 살아가려 하죠. 그게 그녀 나름의 자아 선택이었지만 팔척기가 깨어난 이상 그 숙명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그녀의 몸이 다시 신의 세계와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기운이 너무 강하면 당연히 악신도 끌려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7화 예측입니다. 7화에서 열이는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경기석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건 경기석조차 열이 안에 깃든 악귀의 기운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너무 강해서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강철이는 드디어 깨닫습니다. 열이 안에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걸요. 그걸 꺼내려다가 열이 몸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게 피어오르고 그 속에서 마치 팔척기의 눈처럼 생긴 형상이 비치는 장면.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해도 소름 아닙니까?
김철은 열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기운과 경기도까지 떼어내서 정화하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봉인이 약해지면서 진짜 팔척기가 깨어날 조짐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감정선 예측입니다. 이 드라마 액션도 액션이지만 결국 사람의 감정이 정말 중요한 축이잖아요. 지금 강철은 인간의 감정을 하나하나 배우고 있고 여린은 그런 강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둘 사이에 팔적기라는 저주가 끼어든다면 정말 괴로운 선택의 순간이 오겠죠. 강철은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대신할게 네 안의 악기. 내가 가져갈게. 그 말 한마디가 시청자들 가슴을 울릴지도 모릅니다. 열흘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할머니가 남긴 무구를 꺼내들어 진짜 무당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겠죠. 결국 칠화는 감정적으로는 강철의 헌신, 서사적으로는 열의의 각성, 그리고 전체 구조로는 팔적기의 부활 시동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귀궁 칠화 예측 시나리오, 열의의 몸 안의 팔적기가 빙의의 그릇이 대답편이었습니다. 이 뇌피셜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회차에서 열의와 강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도 함께 나눠주세요. 혹시 저와 다른 뇌피셜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MBC 금토 밤 9시 55분 본방 사수하면서 진짜 떡밥이 어떻게 회수되는지 같이 확인해봐요. 그럼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음 뇌피셜에서 또 뵐게요.